안녕하십니까 제자님들. 공통수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수학 이제 1 일품 이제 9페이지 이제 오른쪽 이제 개념 강의를 할 건데 개념 강의 제목이 이제 곱셈 공식의 변형 1이네요. 그냥 곱셈 공식의 변형 첫 번째 시간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거고요. 곱셈 공식을 잘 암기했는지를 확인해 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곱셈 공식을 잘 암기가 돼 있으면 그 곱셈 공식을 좌변과 우변을 막 이항해 가지고 좀 변형해 보겠다 이거예요. 개념이 이제 중학교 때 내용들이 대부분이라서 9페이지가 문제까지 쭉 같이 풀어버릴게요. 개념까지 해버리고 전부 해버릴게요. 거기직을 보면서 이제 1번을 가지고 있는 건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 얘는 이제 제곱의 합이죠. 중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이 제곱의 합을 이제 합의 제곱 입장에서 변형할 수 있는데 이거죠. 여기는 지금 a제곱도 있고 b제곱도 있지만 추가로 2ab가 있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ab를 빼줄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고, 역시 제곱의 합을 차의 제곱 입장에서도 변형할 수 있느냐 똑같이 있지만 추가로 마이너스 2ab가 있으니까 플러스 2ab에서 상쇄시켜버리겠다 이거예요. 항상 암기하는 방법은 괄호 안에가 플러스입니다. 이런 형태에서 괄호 안에가 플러스면 괄호 밖에는 마이너스, 괄호 안에가 마이너스면 괄호 밖에가 플러스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겁니다. 중학교 때부터 많이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일품책에서 지금 차의 제곱을 물어보고 있네요. 차의 제곱을 합의 제곱 입장에서 이제 변형할 수 있냐 이거죠.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2ab가 있고 여기는 이제 플러스 2ab가 있으니까 야이하고 야이가 같아지려면 마이너스 4ab가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달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야이가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제 마이너스 2ab인 거고, 야이는 지금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인 거잖아요. 야이하고 야이 같은 거니까 2ab가 마이너스 2ab가 이제 되고 싶으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4ab를 빼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목적적 없어지는 거고, 이항했을 때 마이너스 4ab 마이너스 4ab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근데 이 정도는 이제 여기 마이너스 2ab가 있고 여기 플러스 2ab가 있으니까 플러스 2ab가 마이너스 2ab가 되고 싶게 해서는 마이너스 4ab를 빼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역시 양이도 차이제곱 입장에서 얘기했는데, 잠깐만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창문을 열어놨는데 이쪽 뭐가 문제가 있는지 죄송합니다. 차이제곱 입장에서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만 역시 합의제곱 입장에서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양이 이제 차이제곱 입장에서 플러스 4ab 마이너스 2ab 플러스 2ab 마이너스 2ab니까 되려면 플러스 4ab가 돼야 된다. 이것도 암기해 두셔야겠죠. 그런데 뭐 야이를 이해하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좀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3번에는 아마 이제 그 고등학교 내용이죠. 3번과 4번은 이제 고등학교 내용인데 3번에 지금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이제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이제 a 플러스 b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합의 세제곱을 잘 외워져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외웠죠. 3a 제곱 b 플러스 3ab의 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이렇게 외웠잖아요. 암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출제자가 야이를 이제 여러분은 요 형태에서는 이렇게만 외우셔도 돼요. 근데 야이를 이제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을 놔두고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을 놔두고 a 플러스 b의 세제곱인데 야이 다 이항했어요. 마이너스 3a 제곱 b 마이너스 3ab 제곱 이렇게 이항한 다음에 야이를 이제 a 플러스 b의 세제곱인데 마이너스 3ab로 묶은 형태죠. 이렇게 묶은 형태. 근데 여러분들이 야이하고 야이를 외워달라는 얘기죠. 같다는 얘기. 스토리. 야이를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세제곱의 합이 어떻게 나왔냐 이거죠. 세제곱의 합이 이제 합의 세제곱에서 나온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세제곱의 합이 세제곱 형태에서 나온 형태인데 이 속에 무언가가 있으니까 더 있으니까 빼주는 형태다.
오프라인 시간에 항상 더 열심히 강의하고 있고, 근데 온라인 선생님이 아니다 보니까 온라인 부드럽게 편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외울 때 또 어떻게 외우냐면, 역시 이런 형태에서는 변형의 형태를 외울 때, 이런 형태에서 괄호 안에가 플러스면 괄호 밖에가 마이너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양이 또 같은 형태가 나온다. 이런 형태로 해서 양이를 달달 외워달라는 얘기예요. 이해를 하고 이런 식이 머릿속에 있은 다음에 암기하셔야겠죠. 넘어가도록 하겠고, 강의를 가끔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A는 제곱이야, 합의 제곱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강의할 때 가끔 A는 합의 제곱 이렇게 실수로 읽을 때가 있거든요. 이해해 주세요. 이런 것도 이제 세제곱의 합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몸이 좀 지칠 땐 머릿속으로는 세제곱의 합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는데, 가끔 이제 합의 세제곱 이렇게 읽을 때가 있어요. A가 합의 세제곱. 그리고 이제 출제자는 이제 4번에서 이제 세제곱의 차도 암기해달라는 얘기죠. 결론만 얘기하면 이 세제곱의 차는 또 어디서 나왔냐 이거죠. 당연히 이제 차의 세제곱에서 나왔겠죠. 차의 세제곱이 나왔을 거고, 괄호 안에가 마이너스면 괄호 밖에는 플러스고, 형태는 똑같아요. 똑같은 이 형태가 나옵니다. 그렇게 암기해달라는 얘기고요. 괄호 안에가 마이너스면 괄호 밖에는 플러스. 3AB, 3AB 형태는 똑같고, 이런 같은 모양이 반복됩니다. 같은 모양이 반복됩니다. 출제자는 역시 이것도 암기해달라는 얘기인 거죠. A-B의 세제곱이 A 제곱 마이너스 3A 제곱B 플러스 3AB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인데, 얘를 이제 A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만 여기에 남기고 얘를 이항한 형태인 거죠. 그 다음에 얘를 이항한 형태니까 A 마이너스 B의 상승 플러스 이제 3A 제곱B 마이너스 3AB의 제곱인데, 얘를 이제 A 상승 마이너스 B의 상승 이렇게 이제 해놓고 출제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얘를 예쁘게 정리해 준 거죠. 예쁘게. 어떻게 정리해 준 거냐면 A 마이너스 B의 상승인데 플러스 3AB를 묶어서 A 마이너스 B 이렇게 해준 거죠. 그래서 이거를 또 암기해 달라는 얘기지, 여러분들을 뭐 괴롭히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 그냥 더 있네요. 여기가 근데 죄송한데, 여기가 그냥 3번으로 퉁쳐있네. 죄송합니다. 3번으로. 세제곱이 합, 세제곱이 차가 이제 3번으로 그냥 퉁쳐있네. 한 번에 되있네. 그리고 이제 4번은 뭐냐면, 4제곱이 합이 주어졌는데요. A 4제곱 더하기 B 4제곱이 주어졌는데, 이거 똑같은 거죠. 이렇게 4제곱을 우리가 안 배웠어도 4제곱을 배웠다 이거예요. 참 재밌죠?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왜 4제곱을 안 배웠는데 왜 4제곱을 배운 거냐면, 이를 이제 A제곱 더하기 B의, A제곱의 이제 제곱 더하기 이제 B제곱의 제곱으로 보면, 제곱의 합인 거잖아요. 약간 치환해버리면 이런 형태인 거잖아요. 저런 형태인 거잖아요. 제곱의 합이라 이거죠. 그럼 이 아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A가 뭐였어? A제곱이었잖아요. B가 뭐였어요? B의 제곱이었던 거잖아요. 이 아이는 지금 이제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2A제곱 B의 제곱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적어도 되고 또는 뭐 이렇게 적어도 되고, 그럼 뭐 상관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그냥 저는 있다. 특별하지 않으면 이렇게 적어줍니다. 좀 약간 뒤에가 많으면 이렇게 해서 제곱해버리는 거고요. 이런 상태에서 이 정도만 하면 되는데, 또 출제자가 이런 게 있어요. 야기도 배웠으니까, 야기도 배정을 배웠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야기는 그대로 적어주고 A제곱 B제곱은 그대로 적어주고, 야기를 이제 또 얘기해 주는 거죠. 이런 형태, 또 이런 형태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럼 야기를 적을 때 이제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이렇게 적을 수 있다. A만. 다른 거 있나 조금 볼까요? 다른 내용은 없네요. 자, 바로 문제 같이 풀어버릴까요? 문제까지 풀어버리겠습니다. 이거 뭐 크게 어렵지 않다고 하면 좀 그럴 수 있는데, 어려운 부분이라기보다는 암기를 연습시키는 부분이다. 문제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오늘 요걸 찍고 이제 그 다음부터 계속 이제 지금 오전인데 이제 요거 찍고 계속 수업이라서 오늘 요게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시간 될 때마다 항상 얘기하지만 공통수학 1과 2를 다 찍어드릴 겁니다. 무조건.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게 되면, 열심히 보는 학생들이 있으면 위의 내용도 다 찍겠지만, 이제 공통수학 이제 1과 2를 다 찍겠다고 생각하는 건
공통수학 1과 2를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말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거를 이제 완벽하게 좀, 개념만큼은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그래야 뭔가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때,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되시는 분들이 중학교 때처럼 방심할까봐, 고등학교 수학은 중학교 때처럼, 배울 때 좀, 암기를 더 잘해야 되고, 이해를 더 잘해야 되는데, 까먹는 애들이 많이 있을까봐 올리고 있습니다. 또 얘기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10번 문제를 보면요. 빨리 교사형이 왔으면 좋겠어요. 교사형이 없어가지고 불편하긴 합니다. 자, A가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답만 체크하고 들어오는데, B는 E- 불편하긴 하네요. 답 체크하는 것도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5분, 10분 뺏기거든요. 해설지 뭐 답은 딱딱 표시해야 되니까. 그거 없으면 바로 들어와서 편하게 하거든요. 자, A가 E 플러스 또 죄송합니다. 수업에 집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혼자 있는 강의실에서는 이제 좀 이렇게 안 하면 좀 버티기가 힘들어서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A는 E 플러스 루트 3, B는 E 마이너스 루트 3이 주어졌는데 A 플러스 A 제곱 더하기 A 세제곱 더하기 B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의 값을 물어봤네. 이 출제자가 물어보고 있는 게 A는 일단 이제 1차식, 2차식, 3차식 이렇게 보라는 게 아니죠. 순서의 재배열을 해서 1차식끼리 해서 이런 형태 A 플러스 B를 먼저 구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제곱의 합을 구하는 얘기고 이제 세제곱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일단 이런 형태가 주어졌을 때 출제자한테 감사한 게 나중에 이제 이 A, B가 나중에 이제 근으로도 바뀌어요. 알파는 E 플러스 벨타는 E 마이너스 두 근이 되거든요. 우리가 두 근이라고 봤을 때 두 근이 합과 두 근의 곱을 잘 구하잖아요. A 플러스 B는 당연히 구해놓고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A 플러스 B는 3이에요. A, B는 이제 1이 되겠죠. 여기까지 선지일인지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합과 차의 곱은 제곱이 차니까 분분할 거고요. 그러면 A는 이제 A 플러스 B가 알고 있으니까 A는 상관없고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을 구해야 될 건데 A제곱 더하기 이제 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니까 합과 곱의 형태로 이제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A를 구하는 거니까 A를 집어넣어야겠죠. 4의 제곱은 16 되겠고요. 16 빼기 AB가 1이니까 2가 되겠네요. 14가 되겠네요. 즉 출제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는 4고 여기는 지금 14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별하게 뭐 없으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요거 해야죠. 요거는 역시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가 암기되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세제곱이 합은 합이 세제곱에서 나오는 거고 괄호 안에가 플러스면 괄호 밖에 마이너스 이렇게 외우기로 했으니까 A 플러스 B가 4라고 했으니까 64가 됐고 AB가 1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죠. 4니까 마이너스 12가 돼가지고 얘는 52 이렇게 돼요. 여기다 지금 52를 더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A는 18 더하시면 70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겠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예쁘게 지금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하지만 제자님들은 공부할 때 좀 예쁘게 정리하는 습관을 해주세요. 예쁘게 정리하는 습관. 무슨 얘기냐면 이 옆에 발로라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A 플러스 B가 몇이 뭐다, A가 뭐다, A가 뭐다 이렇게 적어준 다음에 딱 적어줘서 계산하는 그런 형태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를 봅시다. 11번 문제. 11번 문제. 두 양수 AB에 대해서 두 양수 AB에 대해서 A가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다는 전제 조건이 있네요. 항상 전제 조건을 까먹으시면 안 돼요. 필요하니까 주어졌겠죠. 그래서 필요 없는 조건을 주는 경우는 없다 생각합니다. 물론 혼란시키기 위해서 주는 경우도 만들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거라면 필요 없는 조건을 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모든 조건을 다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게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두 양수 AB에 대해서 이제 A-B가 2라고 주어져 있고 출제자가 A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A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세제곱의 차가 지금 56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그때 지금
세제곱의 합을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물론 이 세제곱의 합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에 따라 가지고 야이를 이용하는 방법, 합의 세제곱에서 변형하는 방법, 또는 이제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을 a 플러스 b, 이제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항상 스타일이 요 형태가 출제가 조금 더 많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요 형태로 해서 안 되거나 요 형태가 좀 껄끄러울 때 요 형태를 사용하는 스타일로 가거든요. 여러분들 저하고 스타일 좀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걸로 해보고 안 되면 이걸로 가는 그런 느낌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왜 지워버렸죠? 선생님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이제 a 플러스 b네. 그럼 이 값을 구하려면 우리가 이제 a 플러스 b의 값도 알아야 될 거고, 합과 곱을 알아야 되는 유형이네. 합과 곱을 알아야겠다. 합과 곱을 알아야겠다. 그러면 일단 야이가 먼저 보이네. 야이도 먼저 보일 수 있는데, 야이는 지금 생각나는 게 a-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b 이렇게 보이긴 해요. 차이 제곱을 해주죠. 그런데 지금 합도 모르고 곱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형태에서는 야이부터 보이는 게 뭐냐면 a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이렇게 갈 거잖아요. 우리가 플러스 이제 3ab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될 건데 여기서는 지금 모르는 게 두 개예요. 야이는 알고 있지만 근데 우리가 출제자가 a-b를 줬다는 것과 야이를 줬다는 걸 생각했을 때 야이를 세제곱 값도 알고 있는 거잖아요. 세제곱의 차이 세제곱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제곱의 합을 차이 세제곱 형태에서 변형하는 거니까 이 형태에서 야이도 알고 있고 야이도 알고 있고 야이도 알고 있으니까 모르는 게 a, b밖에 없으니까 야이부터 짚고 들어가는 게 맞겠네. 그러면은 야이가 56이라고 했는데 a-b가 2라고 했으니까 2의 세제곱은 문제를 이렇게 보는 형태로 출제했잖아요. 야이부터 예쁘게 적어줘. 그 다음에 야이하고 역순으로 출제하게 만들어졌네요. 자, a-b가 8인 거고요. a-b가 2니까 이게 8인 거고요. 2니까 플러스 6ab가 되겠습니다. 이야기 해버리면 48이고요. 6ab가 48이니까 ab는 8이 되겠네요. 그럼 AB가 8이니까 A는 지금 24AB로 AB가 24A 플러스 B 이렇게 하는 얘기네. 그럼 이제 한만 구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8이니까 이제 A-B가 2의 제곱 4가 이렇게 될 거잖아요. 여기 2니까. 그리고 이제 AB가 8이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32 이렇게 되겠네. 일로 가버리면 36은 A 플러스 B의 제곱인데 왜 양수가 주어진지 알겠네요. A 플러스 B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될 수 있는데 AB가 양수니까 A 플러스 B가 6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여기 6을 대입해 주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6의 세제곱은 216이고요. 6 곱하기 24, 120에 144 이렇게 되겠네요. 144 되겠네요. 그러면 216에 144 나온다면 72 이렇게 되나요? 72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걸 계산할 때요. 좋은 게 뭐냐면 여기다 6 더해버리고 여기다 6 더해버리면 낫죠. 6 더해버리면 150이죠. 150. 6 더해버리면 어떻게 돼? 220 이렇게 되잖아요. 220 빼기 150 해서 70이라는 게 낫겠습니다. 4번 되겠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또 유튜브라는 거를 또 가끔 이제 숙제 애들한테 올리지 하잖아요. 뭐라고 할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좀 논 거 같아요. 그냥 틀려도 되고 그냥 우리 애들이 이제 선생님이 틀려도 틀린 것이 이제 단순 계산 틀려도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제가 여러분들을 우리 제자님들을 공부시키려는 그 의도인 걸 아니까 별로 틀려도 된다는 생각에서 별로 하다 보니까 좀 편해진 것 같아요. 물론 옛날에도 불편했던 건 아니었는데 더 편해진 것 같습니다. 혹시 단순 계산을 잘못하는 게 있어서 이해해 주십시오. 근데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 게 제 단순 계산의 잘못을 제자님들이 배울까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데
쉬는 시간이 진짜 핑계가 아니고 쉬는 시간에 들어서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쩔 땐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 하는지 몰라도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직업이다 보니까 이게 본능적으로 좀 나오는 게 있죠. 매일 이것만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자, 12번 문제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우리 제자님들이 공부하게 만드는 게 목표라 이거예요. 제자님들이 공부하게 만드는 게 목표다. 지금 4분원이 주어졌네요. 부채꼴이 주어져 있는데 90도인 부채꼴이 주어져 있네요. 90도인 부채꼴 이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주어졌네. 아 1이 아니네요. 죄송해요. 10이라고 주어졌네. 10cm랍니다. 다리는 안 적을게요. 객관식인데 그렇게 다리까지 안 적겠습니다. 반지름이 10cm 이렇게 주어져 있고 보니까 부채꼴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이 주어져 있대요. 부채꼴에 내접하는 이제 직사각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하네요. 직사각형. 그런데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물어보고 있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보니까 직사각형이 둘레가 주어졌어요. 둘레. 그러니까 일단 직사각형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고 있으니까 직사각형 가로 세로를 결정해 줘야겠죠. 여기 뭐 x, 여기 y 이렇게 결정해 줘야겠네. 이 y 이렇게. 둘레가 24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y는 12가 되겠죠. 항상 둘레가 말 나오면 가로 더하기 세로는 둘레 반이니까 이건 바로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구하라는 건 뭐냐면 직사각형이 넓이를 물어보고 있네. x, y를 구하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합이 주어져 있으니까 곱을 구하는 형태인데 이거는 감사한 게 뭐냐면 아주 쉽죠. 왜 쉽냐면 지금 여러분들한테 출제자각이 직사각형이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직사각형이 대각선 다 그려버렸네. 이 지각사각형의 대각선이 누구다? 반지름하고 똑같죠. 때에 따라서 어떤 문제에서는 문제마다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A가 뭐예요? A가 반지름의 길이와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직사각형의 두 대각선의 길이는 같죠. 직사각형의 두 대각선의 길이는 같으니까 중학교 2학년 2학기 교육과정을 생각한다면 야이도 반지름의 길이지만 야이도 반지름의 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야이도 10이고 야이도 10이라는 얘기죠. 근데 오늘은 야이의 의미는 없겠네. 왜냐면 여기가 이제 이거 다볼까? x가 y면 얘가 지금 10인 거잖아요.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렇게도 할 필요 없겠네. 그냥 피타고라스는 바로 쓰게 낫겠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0 이렇게 되겠네. 10의 제곱이. 그러면 이제 끝났죠. 왜 그러냐면 야이만 구하라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야이잖아요. 합의 제곱에 순서대로 집어넣어주라는 얘기죠. x 플러스 y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y 이렇게 해서 풀어도 되고 그러면 x 플러스 y가 12의 제곱은 x가 14되고 a가 100이니까 이렇게 해서 풀면 되겠죠. 그러면 a가 44는 이제 2xy에서 xy는 22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단위는 센치였죠. 단위 뭐 한정 제곱센치가 되겠는데 그것까지 필요 없겠네. 4번 되겠네. 그런데 이거는 또 변형을 조금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 변형을 배웠다고 해서 변형을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또 변형을 배워놓으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y 이런 식으로 굳이 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정석적으로 원래식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다, 왜냐면 여기다, 무슨 말이야, 여기다 지금 100 집어넣고, 여기다 140도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또 한 다음에,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원칙에. 어떤 학생은 또 이제, 이렇게 또 하시는 학생도 있을 것 같은데, 2xy 이렇게 한 다음에, 2xy라고 하는 거잖아. 2xy를.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하는 학생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이 방법이 제일 실수를 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거든요. 항상 이제 제자님들한테 말씀드리지만 고등학교 수학은 처음에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고 모든 학생이 어렵습니다. 국세공식은 어렵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몇 번을 더 적었냐는 얘기, 적으면서 몇 번 더 익숙하게 만드는 얘기.
암기를 자꾸 하다 보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그리고 그냥 적용하는 관계일 뿐입니다. 모르면 학원 일찍 와서 남들보다 1, 20분 일찍 와서 또는 주말에 선생님이 애들 공부시키잖아요. 그때 와서 물어보시는 게 여러분의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의진학생 많으셨습니다.